안녕하세요. 제2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장막판에 급락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제2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제2D 부자연구소 6기를 모집합니다. 부동산 강의는 마감이 됐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 내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거나 제2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구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금리 하락에도 변동성 주가 혼조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56% 상승했으나 S&P 500 지수는 0.48% 내렸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1.5% 하락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대 중반까지 올라갔으나 막판 10분을 남기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0.56%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더했습니다. 애플은 한때 장중에 3% 가까이 상승했으나 겨우 0.2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막판에 급락한 이유. 왜 이렇게 막판에 물량이 쏟아져서 주가가 떨어졌을까? 월요일 날인 3월 1일에 있을 미국 국채 단기물이 약 1,050억 불 입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링크를 따라서 가시면 미국 국채 입찰일이 나와 있고요. 경매 입찰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앞으로 입찰일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목요일 급락도 미국채 경매에서 그 2.003배의 입찰이 붙어가지고 최저 입찰이 되었고요. 이것은 거의 뭐 그 2009년 이래 최저 입찰률이다. 이래가지고 미국 10년 물이 1.6%를 넘기면서 결국 나스닥은 마이너스 3%를 넘었습니다. 3%를 찍었고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있을 수 있는 악재와 월요일 미국채 경매를 보고 들어가려는 기관이 50분경, 그러니까 5시 50분경이죠. 그때 이제 물량을 쏟아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장막판에 물량이 쏟아진 이유가 뭐냐? 장막판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는 동시 호가에 매도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외 연기금의 리밸런싱 물량이 폭탄이 떨어질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해외 연기금 등은 채권을 30%, 주식을 70% 정도를 보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공황과 같은 위기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 채권의 비율은 높아지겠죠. 채권이 한 40% 정도로 높아지는 거고 주식은 한 60%로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40대 60으로 아무것도 팔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기이니까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그런 채권 30%, 주식 70%의 비율로 이렇게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막 급락하니까 주식이 급락해서 주식의 이제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채권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서 40%로 올라가는 거죠. 수량은 똑같은데 이제 가격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안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채권을 이제 그때는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주식의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러면 연기금들이 주식을 증권회사 같은 데 같은 운용사한테 맡겨서 팔게 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시키는데요. 다시 30대 70을 맞추는 거죠. 재조정하는. 그렇다면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증권회사는 어떻게 이 주식을 팔까라는 거죠. 그래서 총 물량의 70% 정도는 만약에 뭐 한 100%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총 물량의 한 70% 정도는 10분 단위로 매번 팝니다. 10분 단위로 5분 단위로 지속적으로 물량을 던지고요. 시장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를 들고 있다가 장막판 10분에 동시호가에 30%를 모조리 던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급락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뭐 어저께 나스닥이나 애플의 그래프가 50분서부터 엄청나게 급락을 하죠. 그렇다면 증권회사는 왜 이런 짓을 할까? 결론은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가를 낮춰야 되냐? 예를 들어서 세계 1등 주식의 주가가 한 150불이라고 치면
연기금은 증권회사에다가 세계 1등 주식을 맡기면서 150불에 이제 팔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150불에. 그러면 증권회사는 어떻게 파는 것이 연기금한테 이제 칭찬을 받을 수 있나 이거죠.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증권회사에서 판 가격이 이제 150불에 팔았어요. 근데 종가는 155불이야. 그러면 높게 판 그 종가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판 가격이 150불인데 종가가 145불이에요. 그러면 나는 더 비싸게 판 거죠. 두 번째 경우. 처음에는 싸게 판 거고 두 번째는 비싸게 판 거죠. 그랬을 경우 당연히 평균 가격, 그러니까 종가보다 더 비싸게 판 2번의 경우가 145불보다 150불에 난 파는 거죠. 그랬을 때 연기금한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야지 이제 연기금이 다음번 물량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서부터 70%씩 이제 쭉 팔다가 나머지 30%를 이제 한 10분 남겨놓고 그때 그냥 물량 폭탄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2번의 경우처럼 종가가 더 싼 종합 직구 주가 지수가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싸게 만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그 기관들로부터 이제 받겠죠. 그런 물량들을.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를 따먹겠죠. 그러면서 증권회사는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게 월요일 날 이제 이제 미국 단기채 경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채. 그렇다면 월요일에는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선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8시, 한국 시간 아침 8시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이 뭐 월요일 날 내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잠깐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미국 선물이 월요일 날이 이제 열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두 건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일에는 미국채 단기물 경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3%를 부른 목요일 미국채 경매 입찰이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에 끝났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이너스 3%가 떴죠. 그리고 경쟁률이 얼마 나왔습니까? 2.003배가 나왔죠. 2.003배. 평소에는 얼마 나왔어요? 한 2.3배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거의 뭐 2009년 이후 기록을 한 이후 이제 최저의 경쟁률이 나왔다. 그러면서 아주 저조한 경쟁률이 나오면서 미국채 10년물이 1.6%로 순식간으로 넘어가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3%로 이제 추락을 했죠. 따라서 단기물 미국채 경매가 시작되기 전인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장 11시 30분부터 3시까지는 약세로 시작해서 갈 가능성이 크죠. 요즘에는 이제 뭐 장 시작하고 한 1시 반, 12시 반 정도까지 한 1시간 동안 급락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 급락하는 경우가 좀 생기니까 그때가 가장 피크로 많이 떨어졌다가 좀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월요일 날은 혹시나 만약에 이제 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뭐 한 11시 30분서부터 한 1시 30분 경까지 이제 지켜보다가 만약에 이제 물량을 매입하실 분들은 그때 이제 사시라라는 거죠. 그리고 피크로 떨어지는 게 화요일 새벽 한 3시 정도까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2.003배 정도 이하의 저조한 입찰이 나오면 채권 수익률은 당연히 이제 1.5%가 넘어가고요. 미국 국채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당연히 넘어가고 심지어 1.6%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3%가 한 번 더 뜰 가능성도 커요. 그러나 반대로 입찰이 생각보다 괜찮은 2.3배 이상이 나왔다. 이러면 미국채 수익률은 1.3%대로 가라앉으면서 금리가 안정이 되니까 반대로 나스닥 폭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 정도에 나스닥 폭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목요일 날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뭐 미국채 이제 입찰 시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 이슈로 애플 전고점이 한 15% 하락한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한 6%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별로 안 떨어졌는데 애플은 엄청 떨어졌죠. 그러면 애플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떨어질까라는 거예요. 전고점 대비 한 50% 정도까지 떨어질까라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 3월 전고점 대비 약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보다 현재가 더 위기인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는 연준이 좀 뒤를 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금리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10년물 국채를 연준이 사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떨어지면. 그리고 애플의 기업 실적도 좋을 것 같고요. 4월 달에. 게다가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돈도 풀리고 하니까 한 1조 9천억 달러 정도가 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한 25% 정도를 최대 하락폭으로 놓고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말뚝박기 비율표를 최대 하락률이 50%가 아닌 25%로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25% 하락률 하락 비율표가 보면 전고점이 이제 143.16인데 10%일 때 128.844 그리고 이제 현재 가격이 한 1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전고점 대비 15% 떨어진 가격인데 요게 이제 말뚝 비율을 이제 10% 떨어졌을 때 40%, 15% 떨어졌을 때 60%,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20% 정도 떨어졌을 때 80%, 그리고 25%까지 떨어졌을 때 전액 몰빵을 치는 100%를 몰빵을 치는 107.37이 됐을 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는 애플이 전고점 대비 15% 하락한 주당 121달러에 근접하므로 총자산의 60% 정도를 말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뚝박기는 앞으로 애플이 5% 떨어질 때마다 20%씩 투입을 하면 된다. 만약에 이제 100% 투자를 했을 때. 근데 만약에 25% 이상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25% 이상.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존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상이 틀린 거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불안하다면 최대 50% 하락률을 적용한 비율표대로 말뚝박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50% 이제 하락 비율표가 그 전에 이제 바로 전 영상에서 이거를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10% 떨어졌을 때는 20% 들어가고 15% 떨어졌을 때는 30%. 현재는 이제 15% 떨어졌을 때니까 이때 이제 말뚝 비율을 한 30% 정도 갖고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최대 50%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100%, 71.58까지 떨어졌을 때. 근데 현재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금융위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맥시멈을 한 25% 정도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판단을 하시고요. 말뚝박기를 최대 하락률 50%로 보는가 아니면 25%로 보는가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탄력 있게 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뚝을 박는다거나 전부 판다거나 아니면 존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판단이고 책임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미국 선물이 떨어진다는 가정은 본인의 예상이니 투자자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스닥의 급락 이유는 월요일 미국채 경매 일정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 같은 2021년 2월 25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3월 26일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장 막판에 급락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